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은 전부 다 1심에서 끝난다. 근데 소송을 우리가 2심을 항소를 해야 되는 경우, 판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항소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1심을 진행을 했었고요, 2심을 저희한테 의뢰한 경우입니다. 자, 근데 보통 교통사고는요 1심에서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요, 2심에는 별 쟁점 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저희가 2심을 진행하고 항소를 진행해야 되냐, 그리고 만약 1심에서 판결금이 2심에도 그대로 나온다면은 저희는 수임료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다 해드리겠다라고 했냐. 자, 이겁니다. 우리가 판결문에서는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잖아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서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금액을 계산하고 이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판결문을 봤을 때요, 신체감정 결과 그대로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판사님이 재판부에 따라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인정이 안 돼야 된다라고 해서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 왜 항소를 하게 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장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평가가 됐습니다. 여러 과에 잘 평가가 됐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진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가 간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 나기 전까지 한 2-3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호자가 간병한 거를 간병비를 못 받았어요. 자, 보호자는요 어차피 간병을 하려면 일을 그만둬야 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간병을 안 하고 간병비를 썼다면은 본인은 일을 하면서 간병비를 지불을 했겠죠. 근데 본인이 일을 안 하고 가족 간병을 했기 때문에 간병비 지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간병을 한다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일원 근로자임금은 22일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가 간병비는 30일 내내 간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원 근로자임금이 한 305만 원이지만 간병비는 한 대략 420만 원, 43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1년이면 5천만 원이고요. 치료기간이 2년이었다. 그러면은 1억이에요.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안에 이제 1심에서 소송 기록들이 어떻게 주장돼 있고 얼마나 증빙을 했는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선 2심에서 우리가 기한개업이라고 하거든요. 소송하기 이전에 썼던 개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간병인이 필요했고 간병을 했지만 감정결과 간병인이 필요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요, 정신과에 대한 신체감정은요 우리가 사고 나고 한 1년 정도 뒤에 신체감정을 받았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근데 그때보다 외상성 치매가 더 심해져서 지금 현재 판결 시점에는 그때보다 훨씬 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대화도 가능했었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식사하는 거 다 됐었지만 지금은 지능지수가 그때 검사한 거에 비해서 확연하게 낮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신과 감정을 하고 판결 날 때까지의 1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2심에서 재감정을 했을 때 1심 감정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자 상태를 직접 보고 한번 환자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게 2심에서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해서 제가 환자 상태를 봤는데요, 일단 원활한 대화는 안 돼요. 집 주소지도 기억 못하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자제분들 성함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밖에 혼자 나갔을 때요 거기를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간병인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혼자서 모든 행위가 다 돼야 돼요. 심지어 혼자서 버스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까지 찾아가야 되고 혼자서 재활병원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2심에서 재신체 감정을 하든지 아니면 의무기록 감정을 하든지 해서 이 간병인 앞으로 평생 개업이잖아요. 저희가 금액을 계산했을 때 대략 한 6억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평생 개업비에 대해서 1심에서 전혀 인정을 못 받았고 기한 개업비조차도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기한 개업비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개업비, 즉 간병인 비용이죠, 그 부분을 전부 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인정을 받는 거하고 못 받는 거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차이 나냐, 대략 한 6-7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안 해보고 이거를 1심에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 2심까지 전부 다 해보고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상태가 더 악화됐다라는 의학적 소견, 그리고 그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그리고 쭉 치료했었던 간호 기록지, 필요하면 의사소견서, 그리고 간호사소견까지 전부 다 첨부해서 2심에서 재신체 감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개업이 1일 4시간이라도 됩니다. 꼭 하루에 한 명이 다 필요하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하루에 부분적으로 4시간 정도는 간병인이 식사 도와줘야 되고 씻는 거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재활치료를 할 때
평생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활 치료를 할 때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정도의 비용은 산정이 돼야 된다. 그거를 2심에서는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1심에서 포기하지 말고 2심에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심에서 신체 감정을 받았을 때보다 현재 상태가 확연하게 더 안 좋다라고 한다면요, 재신체 감정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법원에서 받아지냐? 예, 받아집니다. 왜냐면 보험사도 항상 그래요. 신체 감정 결과에서요, 1심에서 만약에 보험사한테 불리하게 나왔어요. 불리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장애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험사는 자기들 자료 전부 다 갖다 내거든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했던 자료, 의료 자문 자료, 그리고 꼬투리 잡을 거 전부 다 잡아서 장애가 너무 과하다, 이거는 작게 산정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신체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소송에서는요, 어차피 부당한 게 아니면요, 요구를 해서 판사님이 받아들여진다면은 결국은 2심에서도 재신체 감정이 받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무턱대고 그냥 재신체 감정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에 대한 합당한 의학적 근거 등을 전부 다 마련해서 충분히 재신체 감정을 통해서 권리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2심을 진행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2심을 진행 안 하지만 이런 경우는 2심을 진행해야 되고요. 이 결과가 1심하고 똑같이 나올지 아니면 1심보다 많이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나중에 이게 만약에 2심에서 결과가 1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꼭 사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꼭 2심이 필요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